안녕하세요. 밀리언 달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많은 영감을 주고간 영국 출신의 재정 설계사, 재무 전문가인 산드로 포르테의 강의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산드로 포르테는 26년 동안 TOT 멤버를 달성하였습니다. TOT 멤버라고 하면 MDRT 실적의 6배 정도에 해당하니 한 6억 정도 이상의 이제 소득을 발생시키는 그런 재정 전문가이고, 최근에는 더블 TOT 정도의 업적을 이제 달성하고 있으니까 10억 이상의 소득을 꾸준하게 달성하고 있는 그런 재무 전문가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산드로 포르테와의 친분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2019년도에 시카고 미팅이 한번 있었는데요. 리더십 앤 발런티어 커미티라고 하는 국제 그 회의를 통해서 산드로 포르테와 같이 이제 회의를 했었고, 사진도 이제 찍었던 그런 친분 정도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 회의 때 다시 만나면서 서로 이제 얼굴은 알기 때문에 좀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산드로의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제가 일단은 산드로 포르테가 어떻게 해서 이제 본인이 이런 보험 설계사,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마인드를 갖고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산드로 포르테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와 이렇게 놀았던 기억은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커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부유했고 사업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분이었으나 실질적으로 1998년도에 폐암으로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드로 포르테가 4살 때, 5살 때 기억은 아버지와 놀았던 기억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하느라고 병원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별로 이렇게 놀았던 기억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산드로는 이제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나서 어머니하고 이제 형제 정도만 이제 남은 상태에서 빈민가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했지만 주변에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저렇게 이제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재무 설계사가 있을 거야. 나 아니어도 충분히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설계사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사망보험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어머니는 일을 해본 적이 없지만 두 자녀를 데리고 빈민가로 이동해서 어렵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이제 데이브라고 하는 이렇게 또 남자친구가 생겼고 결혼을 하면서 산드로에게는 이제 의붓아버지가 이제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산드로가 FC 일을 하고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처음으로 데이브한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지만, 사실상 의붓 아버지 데이브에게 실질적으로 이 청약과 관련된 이야기는 생각처럼 이제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제안했을 때 거절하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산드로는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시간을 한번 내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는 시간을 내어줬고 그 아버지에게 생명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완전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데이브는 산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플랜과 네가 이야기해준 그 부분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드로는 정말 기쁘게 의붓 아버지 데이브의 청약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산드로는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제 역할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드로 포르테는 이 생명보험업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로부터 2년 뒤에는 TOT 멤버가 바로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26년 동안 꾸준하게 TOT 멤버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붓아버지 데이브가 결국에는 이제 사망할 때쯤에 됐을 때에 위암이 걸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위암 투병을 하는 중에 이제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이제 눈을 뜨고 좀 제정신을 차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산드로에게 손을 꼭 잡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네가 해준 일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사망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하게 보험을 팔고 그냥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산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해주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잘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도움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산드로 포르테의 영암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뭐 엄청 대단하게 저희와는 전혀 다르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는 어떤 시스템화를 했고 자신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루틴이 있었다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설계사들보다는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산드로 포르테가 강조했던 부분은 포지셔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이 전화를 할 때 조금 자신감이 없이 전화를 하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느 보험회사에서 저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순간 고객들은 전화를 끊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산드로 포르테입니다. 저는 ABC 생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상당히 거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확률을 11% 높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앞뒤에 그 문구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ABC 생명에서 근무하는 산드로 포르테인데요. 어제 만난 윌리엄 홍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앞에 어떤 보험회사 이름, 그 다음에 누구 FC인지 이거보다는 본인을 소개해준 윌리엄 홍이라는 단어에 꽂히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서로 교감을 얻는 이 과정에서 친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방법은 저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소개가 나오게 되면 소개자의 영향력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분과의 어떻게 친한지 어떤 신뢰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도 이렇게 만나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팩트 파인딩입니다. 소위 말해서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면은 고객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고객이 어떤 계약을 할 수 있나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청약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드로 포르테는 조금 더 이제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고객의 소개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고객들에게 이제 청약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사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저한테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형제, 그다음 자매, 배우자, 부모님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에게 연락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저를 그분들에게 소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그분들을 만나서 청약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관계를 또 갖다 보면 온 가족을 이렇게 고객으로 만드는 그러한 플랜들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 한국에서 많은 MDRT 회원들도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다 가족들을 이렇게 소개받아서 가족 상담을 다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유사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고요. 세 번째는 좌뇌와 우뇌를 적절히 쓰는 질문들을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좌뇌, 우뇌 이제 이런 부분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영역은 우뇌는 뭐 창의적, 독창적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좌뇌는 논리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이 좌뇌형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우뇌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질문들도 하지만 감성적인 질문들도 해라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최고의 재무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오히려 고객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떤 고객은 청약 이후에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문제가 있을 때만 당신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어떤 고객은 저는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연락을 해주시고요. 자주 뭐 만나서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리뷰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분에게 맞춰서 최적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5세 고객이 50세 은퇴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했는데 고객님 15년 뒤이면은 너무 은퇴가 촉박한 것 같아요. 지금의 저축할 수 있는 재정 상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은퇴 시기를 좀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그 조율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것은 저도 이제 많이 상담 중에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객들은 대부분 퇴직과 은퇴를 많이 헷갈려 하시고 은퇴를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있지만 사실 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은퇴를 조금 더 미루던지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저축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상담을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3가지 솔루션을 주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선택권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할까 말까를 생각을 하는데 고객이 A, B, C로 선택권을 준다면 A 아니면 B 아니면 C 정도로 이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을 원하면 좋은 고객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객을 A, B, C, D로 분류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A인 경우에는 관계가 좋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많은 고객, 부자 고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B 고객은 관계는 좋아서 이제 소개도 많이 해주고 너무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지만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고객이 B 그룹에 이제 해당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C 그룹은 돈은 있고 관계는 좋지 않은 고객입니다. 돈은 있기 때문에 관계를 점점 풀어나가면 언젠가는 좀 더 큰 사이즈의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계가 좋지 않은 고객을 C 그룹으로 이제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D 그룹은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돈도 없는 고객을 이제 D 그룹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산드로 포르테는 A, B, C 그룹에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 고객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재정 전문가이기 때문에 고객의 자산이 많을수록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계속 미팅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듣고 산드로 포르테의 이 말을 듣고 고객들을 좀 분류를 해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A나 B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접점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는 경험을 창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커피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나 미국에 있던지 한국에 있던지 전 세계 스타벅스는 비슷한 퀄리티의 커피, 그 다음 비슷한 분위기의 이제 매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고객들도 저희를 만나서 어떤 재무 전문가의 어떤 상담을 받고 고객 관리를 받는다면 예상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례로 코로나가 심했을 때 일반적인 FC들은 굉장히 고객들과의 접촉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고 한국에서도 아마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증시가 폭락했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서 일반적인 FC들은 이런 것들을 다 피해 다녔지만 TOT 멤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드로 포르테는 전자책을 PDF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보냈습니다. 450명의 고객에게 이제 보내서 누구에게나 쉐어해도 좋다라고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3,200명의 가망 고객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PDF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소명에 대한 부분과 가망 고객들에 대한 추천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소위 이거는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저희가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구매 후기를 읽는 느낌과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스스로 저는 훌륭한 재정 전문가니까 저한테 상담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제 고객들에게 가서 추천글을 받고 그거를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가망 고객들에게 뿌리면 저를 경험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못하고 있는데 계속 이거는 염두하고 있고 저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드로 포르테의 성장 과정과 그 산드로 포르테가 이야기했던 강의 내용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영업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어떤 영업을 지금 하시려고 보험 설계사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시작하기 전부터 염두하시고 노력하시면 훨씬 더 처음부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처럼 이제 오래되신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도 잘 참고해서 제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또 성과를 더 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